네, 안녕하세요. 세 분 발표자분들의 그 발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버린 AI의 정책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타당성, 그리고 이제 사업적 타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앞에서 논의한 발제에 기반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토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긴장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여러 NC AI의 사례들 이렇게 잘 봤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되게, 이거 꽤 멋있다. 이거는 진짜 시장에도 진짜 통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주제에서 한번 봤을 때,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언리얼, 유니티, 그리고 오픈AI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외부 업체들, 그리고 아마 SI는 국내 업체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과 이제 그런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AI 서비스, NC의 고유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과연 여기서 언리얼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거는 물론 AI는 3D 쪽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NC의 주요한 파트너, SI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소버린 AI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내에서 전체 AI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 생태계에서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NCA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소버린 AI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딘가 갑자기 하나의 그런 밸류체인 중에 한 군데가 빠지면 이 일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 그 문제점이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외부와 제휴할 때는 대부분 고투마켓, 판매 전략에서의 도움을 받는 곳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반이 되는 것들을 외부와 함께 한다면 그쪽에 빠졌을 때 정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판매 세일즈에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곳, 아니면 저희가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세일즈 플랫폼은 여러 군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SI 회사도 이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사업화를 도와주시는 좋은 파트너이지 그것이 저희의 근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 프롬 스크래치부터 만들어 왔다고 해서 기반 모델을 갖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멀티모달 중에서는 다른 회사 기술도 차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 기술이 가장 좋을 때 저희가 차용하는 거지, 그 기술이 조금이라도 애매해지면 또 다른 기술 바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반과 응용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 많은 회사와 계속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소버린 AI가 된다고 해서 우물안 개구리 된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저희가 만든 기술을 외부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움되고 어플리케이션의 응용 방안을 만드는 것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을 거고, 저희가 한 발짝 갈 때 여러 발짝을 도와주시는 것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반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려고요. 네. 혹시 그러면 한 번만 살짝 더 여쭤본다면, 거기서 가져가야 되는 기반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들을 학습한 방안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고 있어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이건 저희가 꼭 가져가야 될 저희의 기본 고유의 지식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학습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면서, 그래서 독자 AI 사업으로 지원받고 앞으로도 연구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럼 아까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이제 한국 입장이겠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와 IP,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강점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소버린 AI의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은 그래도 있어 보인다.
이미 그 많은 기업, 그 선도 기업들이 그 락인을 걸어놨지만, 그 자기네 플랫폼에다 락인을 걸어놨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승산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여기서 우리의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 모델 같은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은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거기다 얻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을 갖고 와가지고 아까 그 NCAA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파운데이 자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쓴다는 것인지,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표적인 이제 포털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전략이 조금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는 이제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보다 검증된 오픈 AI의 챗GPT를 활용하는 길을 택했고, 대신에 카카오가 잘하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슈퍼앱적인 기능을 검증된 AI 기술을 입혀서 조금 더 이제 국내 고객들 낚인을 강화하고 이제 나아가서 좀 해외 진출까지 노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전략이고, 그 또한 투자 대비해서 거둘 수 있는 소득 측면에서는 좀 타당한 선택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AI 모델 클로바를 개발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의 이제 번역 서비스, 검색 서비스, 뭐 광고 이런 쪽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략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모델 외에 이제 다른 모델도 추후에 이제 선택하거나 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AI 사업 개발하면서 조금 두드러진 점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들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예를 들어 그들과 좀 가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론칭을 할 때 자체적인 AI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 영역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응용을 시키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택하고 있는 모델도 또한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 중에서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전략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 중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던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팔란티어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팔란티어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요점은 수출하자였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내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 수출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국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고유의 IP를 활용을 해서 AI를 뭔가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논의를 더 해주실 수 있을지. 예, 그 팔란티어의 강점이라고 하면 보안성과 이제 권한 제어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른 팀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안이 탁월하기 때문에 국가 민간 정보를 다루어도 어떤 유출이나 어떤 사고의 우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비효율적인 데이터만 쌓아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들을 자동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공공부문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데이터들은 쌓여 있지만 쓰지 않고 이제 쌓여 있기만 한 데이터들이 많을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챗봇이나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민원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공공 인력들의 소요는 줄이고 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서비스를 개발한 다음에는 보안성을 강화해서 조금 더 이제 팔란티어보다 나은 이제 가격 조건에 개도국이나 이런 데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일부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회사에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이 지금 남미 같은 곳에서는 1위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진출을 한 사례이고, 더존 비주온이 우리나라 이제 ERP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1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셉을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 이제 회계 ERP 시스템을 옮길 때 더존 비주온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아주 최적화가 잘 된 것을 착안을 해서 일본 진출을 해서 반응을 좀 얻기도 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예전에 이제 네이버 라인과 같이 충분히 AI 탑재해서 해외에 진출할 여지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었던 건데, 이게 AI 또한 우리가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제 이용진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서, AI 그 3대 강국, 이거를 이제 전략적인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들었을 때, 1등은 당연히 미국, 2등은 중국, 또는 뭐 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한국이 올라가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했던 어떤 전략적 목표는 좀 다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협력할 만한 파트너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도저히 극복을 못할 부분에 대해 약점은 없는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마지막이라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앞에 좀 질문 주셨던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좀 전에 그 신한투자증권의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LLM이라면 그런 독자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이고, 예를 들면 이제 중동이라던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으로 자체의 어떤 언어 모델을 갖고 싶어 하는 정부 부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진출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강점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AI 3대 강국이 사실 3강, 3위, 3위권 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3대 강국이라는 표현 자체의 어떤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3위권 그룹에 있는 싱가포르, 영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거의 사실은 그 글로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면 그게 이제 글로벌 순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소버린 AI를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떤 자국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다자간 약간 오픈소스 진영으로 좀 이렇게 들어온다던가 글로벌 어떤 다자간 협의체로 이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도 앞에서 이제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들의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국가들하고 협의를 한다던가 하면서 충분히 이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극복 못할 약점은 사실은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PU가 모자라긴 하지만 대기업들은 자체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자라던가 중소 스타트업들은 많이 모자란 상태라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때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시도조차 못 해보는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두 분 이제 이용진 실장님과 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하나의 생태계, AI를 생태계로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물론 그 NC 또한 NC AI 또한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소버린으로 가겠다,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버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해외 파트너들과 얘기를 할 때 그들 또한 소버린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저는 이게 또 굉장히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두 개가 이제 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버린 AI라는 게 우리만의 어떤 소위 예전에 이제 K 붙은 그런 모델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뿌리는 우리나라에 두고 가지는 이제 글로벌을 향하는, 근데 어떤 데이터나 우리 자체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 데이터로 학습된 우리가 자체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할 때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면 전체 이제 글로벌 어떤 생태계에도 기여가 가능하고,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둘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예, 두 개가 따로 도는 개념은 아니고 서로 네네. 그 전체 글로벌 그 어떤 생태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소버린 AI 영역도 충분히 위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그 NCAI의 그 프랙티스, 요 이제 사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한번 조금만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NCAI는 매우 좁은 영역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선택, 그 영역, 아마 게임 또는 문화 컨텐츠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에 혹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경험, 그동안 경험, 진짜. 저희가 그동안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도 빅테크 회사라는 대결 부분을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빅테크보다 유리한 건 NC가 지금 25년 이상 갖고 왔던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무시 못할 경험이었고, 그게 저희의 해자였고요. 근데 그거를 좁게 시작했지만 조금 더 옆에서부터 이거 한번 응용해보자 확산이 되면서 점점 넓어지는 그림을 저희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전략적으로 그 뭔가 큰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벌써 20분이 다 차버려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였고 시의적절했지만 어려운 주제였는데 매우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도 혹시 더 많은 질문이 있거나 그랬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패널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너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